이키 닌교. 일본이네. 네. 무슨 종교 아니에요? 20대 때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이가은 씨가 보내온 사연인데요. 네. 사연을 제보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걸 듣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고 싶은 사람?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지 마시오 아니면 듣지 마세요 이런 경고 문구가 항상 나가요, 일본에서. 그럼 우리 들어야 되잖아. 약간 뭐 행운의 편지 같은 뭐 그런 건가요? 이제 인터뷰하러 오시기 전날에 밤에 제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깨지면서 오른손을 베어가지고 하필 또 뭔가 오른손이라 이걸 다시 말함으로써 좀 영향을 받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무서운 건 있어요. 무려 일본에서부터 한국까지 가은 씨를 쫓아왔던 저주의 정체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보자를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저는 도쿄의 한 대학을 다니며 일본어 통역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유학생이기도 했죠. 한국에서 부모님이 매달 돈을 보내주셨지만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막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몰래 번역 알바를 시작했어요. 뭐 좋네. 그날도 평소처럼 번역 구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헐! 장당 10만 원? 와. 보통 번역료가 A4 한 장에 3만 원인데 무려 장당 10만 원짜리 알바가 올라온 거예요.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누가 채갈까 봐 제가 잽싸게 클릭을 했죠. 의뢰는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총 17편으로 이뤄진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번역한 내용을 한국 사이트에 직접 올릴 것. 뭐지 이게? 그리고 이 작업을 모두 마치면 성공 보수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무조건 해야지. 그쵸. 이거. 이런 꿀알바를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는 없잖아요. 빨리 신청해야지.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역할 이야기의 제목은 이키닌교. 우리말로 살아있는 인형. 괴담이구만 괴담.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괴담사인 이나가와 준지가 알고 있는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약 50년 전 그가 한 인형극에 섭외되면서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호기심을 느끼며 의뢰인이 함께 보내온 사진을 열었습니다. 인형인데 섬뜩하네. 네. 진짜 무섭다. 바로 이 인형이 괴담의 주인공인데요. 크기가 무려 125cm나 돼서 그런지 네 맞아요. 진짜 사람 같지 않나요? 네. 아니 이목구비가 진짜 무섭게 생겼어. 네. 눈을 감고 있네.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을 감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짓는 얼굴. 금방이라도 눈을 팍 뜰 것 같은 음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고 바로 타자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키닌교 세 번째 이야기. 자정이 넘은 시각. 이나가와 준지는 심야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 위에 무언가 우뚝 솟은 형체가 보였다. 표지판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표지판 높이까지 올라선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저긴 어떻게 올라갔지? 설마 저기서 떨어지려는 건가? 그때 여자의 고개가 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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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앞을 향하더니 어느새 순식간에 그의 차 바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집에 도착한 이나가와 넋을 놓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방에서 나와 질문을 했다. 당신 같이 온 친구는 어디 갔어? 이상하네 안 해도. 그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아내가 말했다.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거실을 빙빙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났단 말이야. 늦은 밤 한창 번역을 하는데 현관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깍, 딸깍, 딸깍.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마치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아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누구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는데 그 순간 발소리가 뚝 끊겼어요. 저 누구세요?
작은 구멍 사이로 밖을 내다본 저는 급하게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앞에는 빨간 기모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인형이 서 있었어요. 그 인형이 쫓아왔구나. 척키처럼. 내가 너무 번역에 집중해서 헛것이 보이나? 아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심호흡을 하고 밖을 다시 내다봤어요. 그런데 인형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다시 번역을 하려는데 집중이 될 리가 없잖아요. 찜찜한 마음에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통장 잔고를 보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 때문에 해야 돼, 돈 때문에. 그렇게 며칠 후 비가 쏟아지는 어느 밤 번역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사러 나오는 길이었어요. 응, 언니. 가은아, 엄마가 깜빡해서 지금 돈 보냈대. 언니 나 번역 알바하잖아. 당분간 안 보내줘도 되는데. 야, 엄마 아빠 알면 난리나. 아이, 그러니까 비밀. 근데 진짜 꿀알바. 언니 잠깐만.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뭐야? 저 멀리 골목 끝에 어떤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지 마, 가지 마. 사정없이 퍼붓는 비에 홀딱 젖은 뒷모습이었어요. 저기 꼬마야! 몇 걸음 다가가자 아이가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뒤를 돈 아이는 그 인형이었어요. 딸깍, 딸깍. 인형이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을 감고 미소를 지은 채.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점점 빠르게. 그러다 마침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뛸 때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막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뒤틀린 팔꿈치와 무릎에서는 피가 울컥울컥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인형은 이키닌교, 그 괴담 속 사진과 똑같았어요. 엄마! 정말 온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드디어 집 앞. 허겁지겁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 넣었는데 어떡해. 열쇠가 자꾸 헛도는 거예요. 제발 좀 열려라.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남학신 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가까워졌을 때 간신히 집에 들어가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번역 때문인 것 같아. 뭔가 단단히 잘못했음을 직감했어요. 곧장 책상으로 뛰어가 의뢰인이 보내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이키닌교 네 번째 이야기. 며칠 뒤 이나가와는 인형극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그리고 주인공 인형을 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만다. 빨간 기모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인형은 지난밤 그가 고속도로에서 본 소녀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그런데 소녀 인형은 오른쪽 팔과 다리가 모두 비틀어져 있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인형극이 시작된 후 조명팀, 미술팀, 음향팀까지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다쳤다. 그런데 다친 부위가 모두 오른쪽이다. 아이고, 야야. 믿을 수 없는 내용은 계속됐어요. 인형과 관련된 사람들이 실종되고 집에 불이 나고 심지어 그 가족이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인형에 붙은 영혼 때문이라고 했어요. 과거 도쿄 대공습 때 오른팔과 오른발을 폭격당해 죽은 소녀의 영혼이 저주를 내린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저주는 결국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안 돼. 아니, 번역을 이어갈수록 몸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른쪽 손발이 아프다가 점차 감각이 무뎌졌어요. 설마. 그러다가 얼굴이 왜 이러지? 오른쪽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더니 뒤틀린 채로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에게 번역을 그만두겠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늦어서 이제. 근데 어떤 답장도 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안 와? 저는 이 인형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얼굴을 붙잡고 애써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잤을까?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뭐 무슨 일이 있어? 엄마가 자전거에 치였는데. 오. 돌아온 언니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엄마의 모습. 엄마는 이마부터 코, 입술, 팔, 그리고 다리까지 거짓말처럼 오른쪽만 다친 채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 이게 뭐야? 아, 내가 그 얘기를 번역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와중에도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며 한사코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집을 가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점점 막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잠깐 차를 세우려는데 아이고. 사고 났어?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에 정신을 차리자 제가 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목숨이 위험할 뻔했지만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아, 저 혼자 타고 있었는데 아닌데 분명히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손까지 흔들었는데. 어디 갔지?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누군가 있는 걸 똑똑히 봤다면서요. 차가 뒤집혔을 때 조수석 창문에서 하얀 손이 나와서 이렇게 천천히 흔들렸다고 말이죠. 그건 정말 살아있는 인형이었을까요? 저를 따라 한국까지 쫓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의 우연이었던 걸까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른쪽 몸이 아파온다면 부디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여태까지 저희가 들었던 이제 괴담보다는 좀 와, 네. 그러네요. 신선합니다. 네. 아니 근데 엄마가 사고로 이제 다친 게 사실은 너무 크죠. 충격적인데. 왜냐면 엄마는 한국에 계셨잖아요. 네. 네. 일은 일본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소설 내용이랑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다치는데 똑같이 지금. 제보자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어머. 그 당시 찍어놨던 사진이 있어요? 어머. 실제입니다, 정말. 어떡해. 정말로. 우와 입술도 왼쪽은 그냥 멀쩡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또 있어요? 어머니에 이어서 제보자까지 사고를 당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당시 상황을 들으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아무 전조 증상 이런 게 없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아서 아 그때 그 사고 현장인가 봐요. 잠깐 오른쪽이잖아 또. 오른쪽이잖아. 멀리서 아저씨들이 뛰어와서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니까 빨리 구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창 밖으로 누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살려달라는 식으로 손 아까 흔들었잖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차 안을 막 뒤지셨어요. 아 그리고 뭐 차도 작은 차도 아니고 왼쪽에서 운전하는데 오른쪽으로 손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게 사실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일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한 번 일어나면 근데 우연이야. 하지만 반복되면 저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연을 취재한 담당 작가님한테도 오! 비슷한 일이 그러지 일어났습니다. 마. 아 작가님 어떡해. 우리 작가들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 이거. 우리 작가님들이 목숨 걸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인터뷰 전날 접시가 깨져서 아까 오른손을 다쳤다고 오른손 하셨잖아요. 다쳤잖아요. 네. 근데 같은 날 작가님은 운전하던 차 오른쪽 바퀴가 갑자기 찢어져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이kin인교. 그리고 이 이키닝교 대본을 쓰시다가도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작가님이 믿기지가 않아서 이 영상을 찍어줬다고 아, 그래? 하는데 아, 그거를 이런 것도 한번 봐야지. 한번 네. 예.
마우스를 안 만졌는데 혼자 이렇게 작동한대요. 아하. 우와. 진짜 어떡해! 뭐야 이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왜? 움직이잖아. 그럴 수 있지. 마우스가 움직이잖아. 왜 또 타이밍이 그쵸, 다른 때는 이게 안 일어나다가 왜 이때만 일어나냐? 아니지. 다른 때도 일어났는데 그때는 무시하고 있다가 네.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다른 그래요? 때는 신경 맞아요. 안 그럽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이 기린교는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일본에서는 좀 유명한 괴담이에요? 아, 맞아요. 인연과 얽힌 저주가 발생한 1970년대부터 일본의 각종 언론에 이 괴담이 소개됐다고 해요. 네,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당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이분이시구나. 네, 이나가와 준지. 우리 저 준지 씨. この人形というのが実はこのおかっぱなんです。これがこちらなんですが、これがですね実は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진짜 무섭다. 눈 뜰 것 같아 왠지. その書斎から書いてある。 소름 돋아. で、人形を作った方はもちろん病気かなんかでちょっと倒れて。 아 이건 저주인데. 오, 뭐야. 머리가 좀 자라거나 그런 일 없나? だからね、この時撮った写真ね、これね顔があったり、 화제를 몰고 다니셨네. 本当はこういう顔じゃないんですよ。顔髪の毛が伸びてましたね。 봐봐 머리카락 자랐지. これ伸びてましたね。切ってましたね前野さんが人形を作った方。 네. 오른쪽이 좀 더 막 길고. 아 근데 진짜 인형부터가 공포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연이야말로 끝나고 나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의 그쵸, 그쵸. 오른쪽을 노린다거나. 너무 무서운데. 아영 씨는 혹시 이 사연 읽고 저는 사실 없었는데 네. 제가 요즘 계속 신경 쓰는 게 코 한쪽, 이쪽, 오른쪽이 약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진심으로 최근에 왜 코가 왜 자꾸 여기가 이러지 해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더 삐뚤어지면 한번 저도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삐뚤어지고 있네. 자, 우리 이제 김하영 씨가 이제 소개한 이키닝교인데 황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몰입했는데 몇 불 정도 예상하세요? 저도 한 30불 이상은 그래도 가지 않을까? 아 저는 40불 이상. 정말로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작이죠 이제. 더욱더 펼쳐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말이죠. 어둑신 이분들 몇 개의 촛불을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호불호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속도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10개 넘어가고요. 저는 2층까지는 좀 무난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2층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벌써? 8개 넘었어요. 아 이거 자, 이거 봐, 이거 많이 나온다니까. 네. 아 힘겹게 가나요? 과연 나오고 몇 있어, 개요? 나오고 있어. 제발. 하나, 둘. 여기까지입니다. 몇 불이에요? 김하영 씨의 이키닝교는 총 36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아, 요즘 저 젊은 세대가 이런 걸 좋아하네. 분위기.